대입 컨설팅 명가 고등어 교육의 입시 도우미 고등어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 말하는 전형들, 이런 전형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전형들이 각각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본다면 내가 갖고 있는 성적들, 처음 얘기한 것처럼 대학에서 대입에서 활용하는 점수는 총 8종류나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8종류를 조합하면 수식은 정식은 모든 전형이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전형들을 만들 때 어떤 점수를 넣고 어떤 점수를 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이런 점수들이 각각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이걸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논술에서 뭐가 중요하냐, 논술에서 과연 내신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금방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볼까요? 내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까요?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주로 쓰이게 되고, 그리고 점수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신 성적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오면 맨 처음에 1학년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또 그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이번에는 뭐 공부도 안 했고 뭐 대충 했어, 그러니까 다음부터 잘 볼 거라고 그러다가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통계조사를 해봤더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내신 성적을 등급으로 계산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등급, 전체적으로 1등급이 올라가거나 전체적으로 1등급이 떨어진 경우, 3년을 계산했을 때요, 그런 경우가 10%가 안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경우 있죠. 중학교 때까지 좀 놀다가 고등학교 그 연장선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좀 안 되다가 그 다음에 미친 듯이 공부해갖고 공부를 뭐 잘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뭐 그런 경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벼락 맞아줄 확률도 있는 것이고 로또를 맞는 확률도 아무리 어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간고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등급이 되는 학생이 10%가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3에서 처음에 봤던 중간고사의 등급이 고3 3년 내내 내신 등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언제 해야 되나요? 공부를 뒤에 하려고 하지 말고 앞부분부터 초장부터 잘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날까요? 모의고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보니까 기본 실력일 수도 있지만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학간 학생 빼고는 3년 내내 같은 학생끼리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구성 비율이 나타나 버린 것이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쉽게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내신과 다른 것을 비교해 볼까요? 대학별 구사하고 맞춰보자라는 거죠. 대학별 구사는 논술, 면접, 적성 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성은 내신 성적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적성 같은 경우는 수능도 안 되고 뭐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그런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면 논술하고 면접하고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내신하고 논술 면접하고는 관련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 논술 성적이 나쁘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말해서 대학 전형에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을 반영을 하지만 내신 반영 비율을 굉장히 줄여놨거나 반영을 한다고 해도 기본 점수를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시쳇말 전문용어로다가 기본 점수를 줘버리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점 만점으로 계산하는데 논술하고 학생부 내신을 50대 50으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 500점 500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내신 성적은 500점이지만 기본 점수를 485점, 490점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5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은 별 볼 일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특별한 전형을 했더니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4등급인데도 1단계 통과하고 일반고 학생들은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열을 받은 아버님이 소송을 했죠. 그래서 몇 군데 대학이 숨기려다가 결국 다 밝혀냈죠. 뭐였나요?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목고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나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대학도 알고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조사를 따져보면은 지필고사하고 심층 면접은 상관관계가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하고 지필고사의 상관관계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내신도 많이 반영하고 논술, 지필고사, 논술도 많이 반영하는 전형은 바보 같은 전형이라는 거죠. 서로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전형인데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가 워낙 중요한 데다가 그 다음에 면접으로 승부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덜 한다고 해도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대학 전형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제 대학 전형은 간단하게 좀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크게 4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리고 실기 전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실기 전형은 물론 이제 예체능계도 있지만 약간 복잡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중요하지만 나머지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만회할 만한 그 무엇이 있으면 학생부 종합의 전형 경우에는 내가 한 활동이나 아니면 면접,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실력, 이것이면은 대학을 충분히 좋은 데를,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목표 삼아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한다면 내가 맞는 전형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동안 쭉 얘기했던 내신의 성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까지 결합해서 본다면 내가 내신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내신성 관리가 이미 안 됐다면 또 다른 전략이 많이 있으니까 또 다른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렇게 방향을 바꿔간다면 자, 입시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가장 큰 명제에도 부합되고 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